안녕하세요. 공호동 문화팀장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주민센터 오픈 후 계담 지원과의 첫 업무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는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마치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아는 것처럼 찾아오는 걸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시골집의 대문을 살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대문 옆 틈 사이로 혹시 접혀진 채 꽂아져 있는 편지 봉투를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얘기는 1980년대 경기도 평택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방학 기간에 외할머니 집에 놀러온 손자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대문에 꽂혀 있던 편지 봉투를 발견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쯤 초등학교 5학교 때쯤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나는 동생과 함께 외할머니 집에서 며칠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 외할머니 댁은 동네 구멍가게도 멀고 더군다나 가까운 놀이터도 30분 이상을 걸어가야 학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논이란 논을 다 돌아다니면서 개구리 구경 다니고 쏘다니다 보니 어느덧 늦은 오후가 돼서 슬슬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찾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터벅터벅 애꿎은 길바닥에 돌멩이들을 발로 차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할머니 집 대문에 도착한 나는 우연치 않게 우체통에 꽂혀있는 편지 봉투가 아닌 대문 옆에 반으로 접혀있던 편지 봉투들을 발견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편지 봉투를 꺼내 펼쳐봤더니 편지 봉투에는 집 주소가 적힌 게 아니라 내 이름이 크게 봉투에 적혀 있었고 봉투 안을 살펴봤더니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내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를 들고 할머니를 부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한테 대문에 편지 봉투가 꽂혀 있었는데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니 할머니는 편지 봉투를 뺏으시더니 화가 난 목소리로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며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손주들 사랑이 극진한지라 웬만한 실수를 해도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넘어가시고는 했는데 이렇게 화가 난 목소리로 편지 봉투를 낚아채며 뭐라고 다그치는 모습은 처음이기에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가족끼리 저녁을 먹고 과일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방송을 보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할머니에게 혼났던 것을 잊어버리고는 할머니가 깎아놓은 사과를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동생과 텔레비전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만에 모인 가족들은 안방에서 가족들끼리 내기 화투를 하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고 저와 동생은 사촌형이 빌린 만화영화 비디오를 보면서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11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사촌형에게 화장실 가고 싶은데 무서운데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었고 사촌형은 귀찮은지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혼자 다녀오라고 하고는 몸을 돌려 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할머니 댁의 화장실은 아직 수세식이 아니라 마당을 나가 좀 떨어진 곳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장실에는 전기가 없어 불도 들어오지 않아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무서움을 느낀 나는 오줌이 마려운 것을 참으면서 그냥 자자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소변이 마려운 것을 참기 힘들어 자고 있는 동생을 깨워 같이 화장실 가자고 했습니다. 때마침 동생도 화장실을 같이 가고 싶었는지 따라 나왔습니다. 다행히 어른들은 늦게까지 화투를 치고 계셨는지 안방과 마루에 불이 들어와 마당이 어느 정도 밝았습니다. 동생과 나는 조금 안심을 하면서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달이 없어서인지 밤하늘에 별도 엄청나게 많이 보여 소변을 보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떤 아픈 여자의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주변을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도 보이지가 않아 무서워 그냥 빨리 싸고 방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조용하고 나지막히 내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동생한테 혹시 부르는 소리 안 들리냐고 물어봤지만 동생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무서우니까 빨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제 이름이 불려지자 동생도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우는 목소리를 하면서 바지도 제대로 올리지도 못한 채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도 무서워 동생을 따라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른들은 화투치고 계시다가 우리가 울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오자 깜짝 놀라며 우리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나는 할머니에게 밖에서 어떤 여자가 내 이름을 계속 부른다고 하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무언가를 자꾸 꺼내시더니 황급히 밖으로 나가셨고 다른 어른들은 오늘 우리들을 달래주고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할머니가 남의 손주 이름을 부르냐 귀신은 썩 물러가라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할머니가 들어오더니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 시작했고 난 안심이 됐는지 그렇게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는 다시 대문을 나가보니 내 이름이 적혀진 편지 봉투가 다시 그 자리에 꽂혀 있었고 할머니는 그 편지 봉투는 나쁜 귀신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때문에 꽂혀 있는 편지 봉투를 보고는 그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건들면 안 된다고 하셨고 어렸던 나는 할머니 말에 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니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는 울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내 사촌 큰형이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에서 일을 하던 사촌 큰형은 갑자기 건강이 약화되고 일도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며 술만 먹고 살다가 자기 차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촌 큰형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결혼한 사촌 둘째 형도 갑작스런 병으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편지 봉투를 열어본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촌형 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제가 집어온 편지 봉투로 인해 귀신이 저희 사촌형을 데리고 간 것일까요? 돌아가신 조상들이 제삿날 자기 집을 찾아오기 편하게 하기 위해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를 대문에 꽂아둔다고 들었는데요. 무속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사를 지낼 때 조상들뿐만 아니라 다른 귀신들도 제사밥을 먹기 위해 찾아온다고 들었는데요. 조상들 말고 다른 원기가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네요. 역시 잘 모르는 것들은 건들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혹시 주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민원인과 같은 기억이 없으신지요? 있다면 민원 발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